제가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라고 있으나 말해서 이제 우리는 혈통신탁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핏줄한테만 주는 아주 잠금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좀 무서운 얘기를 하거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게 되게 되면 그 증여에 대한 이름이 결국은 자녀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았던 자녀가 이제 증여자 받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된 거는 언제든지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본인이나 부모들도 이제 지키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거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신탁을 활용하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신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제 책에도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서도 말씀드리게 되면 아주 쉽게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출정하라고 하는 교황의 명령이 있었고요. 출정하고자 하는 기사도 있고 이제 농부였다가 전병으로다가 바뀌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렇게 출정하는 아버지들의 그분들을 이제 교가 진 것 내 밭에서 내 논에서 일어나는 곡식들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줬을 텐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곡식이 익어갔을 적에 또 우리 시집간 딸한테는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다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한테 맡기게 되는데 이 적는 거를 신탁 원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아버지들을 위탁자라 하고 그거를 교황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그래 해서 너희들이 이 적은 데로다가 내가 우리 수익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내려주도록 할게 라고 해서 교황을 수탁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자녀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증여 부분들은 자녀한테 가는데 이게 이제 신탁이라고 오게 되게 되면 그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금융서로다가 건너가게 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재산 분할에는 제외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부분들에 대한 정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